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안에 자연히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새로운 안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똑같은 데를 뱅뱅 도는 건 아닙니다. 다시 발전입니다. 전에 강의할 때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한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기 속에서 노력한 결과가 쌓여서 말하자면 메주가 뜨듯이 술이 이루어지듯이 뜹니다.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공부가 팍 뜁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갑자기 어느 날 변합니다.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쭉 쌓아온 결과가 자기 내적으로 성숙이 돼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막 공부면 공부도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또 우리가 한 번씩 어느 정도 쭉 수양이 되고 해서 자기 틀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가 다시 세상과 부딪히고 나가다 보면 자기 부족이 드러나고 또 혼란이 옵니다. 마음속에. 그게 그때 벽을 깨야 됩니다. 자기 벽을 과감하게 탁 깨고 새로운 발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데서 다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안정에 딱 머무르면은 거기에 영원히 앉아있고 싶어 해요. 그냥 꾹 눌려서 이대로 있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렇게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눌러 앉아있고 싶어 하는 욕망. 자기만 편하면 되고, 그냥 그런 조그만 안정에 연연해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하고 비유가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이런 비유도 있어요. 가장 성을 다스릴 때 가장 못난 성주, 가장 바보 같은 성주는 성이 혼란스러울까봐 뇌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통행을 금지시킨대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왕노릇을 확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뛰어난 성주는 어떻게 하느냐? 뇌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방에 사람들이 오가도록 해. 그러면서도 그 안정을 이룩해야 돼요. 못난 사람은 뇌대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 왕노릇하고 자기 마을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속에 너도 들어오너라, 너도 들어오너라. 그래서 그 안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오가다 보면은 사고도 날 수 있고 도둑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죠. 뇌대문 확 열어놓고 모든 사람 왕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 질서를 잡아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 성은 나날이 발전하고 그러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도 그래서 자기 그냥 속에서, 자기 울타리 속에서 언제나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쭉 열어놔야 됩니다. 너도 오너라, 너도 오너라. 그냥 나도 나가고 그래서 남들과 주고받고 그런 영향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도 넉넉하게 그 성을 다스리는 여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기재라는 상황은 가장 안정된 상황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새로운 변화는 같은 자리를 도는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으로 위해서 다시 혼란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효사를 보더라도 지금 그 설명을 보더라도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에서는 오히려 길한 점사가 안 나옵니다. 오가 중을 딱 얻었는데도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가고 응이 맞은데도 점사가 별로 길한 점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 점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재교의 점사가 어떤가? 9호라고 하죠. 다섯 번째 양에 붙은 점사 이렇게 나옵니다.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서 성대히 제사하는 것이, 동쪽 이웃은 소를 잡아가지고 성대히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쪽 이웃에서 검소한 제사로, 서쪽 이웃은 검소한 제사를 지냅니다. 서쪽 이웃이 검소한 제사를 지내서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동쪽은 아주 성대하게 소 잡아서 제사 지냈는데 서쪽에서는 검소하게 제사를 지냈어도 서쪽이 진짜 복을 받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정성 문제가 있고 형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뜻한다고 보느냐, 주자에서 볼 때 동쪽이 바로 여기예요. 양은 동쪽이죠. 선은 음양을 나누면은 동은 양에 속합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고 선은 지는 방향이고, 배로 보면 배로 보더라도 동쪽은 8개 중에서
진, 장남을 얘기하는 진이 동방입니다. 양꾀죠, 동방은. 서쪽은 태입니다. 괴로. 요게 서방을 상징하는 괴고, 요건 동방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괴고, 양의 방향. 그러니까 동쪽 이웃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가 동쪽 이웃, 양의 자리. 서쪽 이웃은 여기라는 겁니다. 동서로 볼 때 동쪽 이웃이 성대하게 소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이 서쪽 이웃이, 여기는 가난한 쪽이죠. 음이고, 간소하게 제사 지내서 진실로 복을 받는 것만 못한 영세라는 겁니다. 왜? 이 기재의 상황 자체가 여기서는 기우는 자리예요, 여기가. 혼란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여기서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여기는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쪽 이웃의 성대한 제사가 서쪽 이웃의 간소한 제사만 못하다라는 점괘가 나오는 거죠. 요 효에 대해 해당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미 조금 물러서는 형세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파트너나 자기 라이벌이나 이쪽이 오히려 기세가 올라오는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재꾀의 오효의 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역이 재미있어요. 기재꾀가 가장 좋은 꾀 같은데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응? 물론 몸의 상태나 이런 건 저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점쳐서 기재꾀, 그것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혼란, 이것이 언제나 꾀에는 숨어 있어요. 주역의 꾀를 통해서 점을 쳤을 때 참 재밌는 것이 결정적으로 길하기만 하고 결정적으로 흉한 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극히 흉한 점사를 얘기하는 꾀에서는 그런 흉한 상태가 어찌 오래 가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궁극의 달